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읽은 그래픽 노블 한 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플레이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표지는 남자아이가 이런 손동작을 하고 불길 속에서 읽는 그런 모습을 표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F 그래픽 컬렉션이라고 이 지금 출판사 이름이 F인가? 푸른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F 그래픽 컬렉션이라는 컬렉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어요. 초점이 잡히죠? 네. 맨 위에 플레이머가 있죠. 제가 여기 있는 제품 중에 롱 웨이 다운도 읽어봤고, 카프카와 함께 빵을은 빌려왔고, 퀸 오브 더 시를 다 읽었고, 제인을 다 읽었고, 아냐의 유령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컬렉션을 다 읽어보려고 이 플레이머라는 책도 빌리게 된 거고요. 되게 호평이 많더라고요. 저는 꼭 뒷페이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뒷표지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뭔가 수상을 했거나 어떤 추천사 같은 것들이 뒷표지에 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천사가 어떻게 써있냐면은 50년 전에도 이 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책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소년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지 결정해야 하는 한 10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독자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라는 추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골든 카이트상과 람다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추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총 364페이지. 좀 페이지 자체로는 짧은데 두께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두껍거든요. 무겁고요. 이게 그래픽 노블의 특징인데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색감 표현이 되게 좀 매력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흑빛을 쓰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흑빛을 쓰는데 이 주황빛을 아이코닉한 색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 되게 괜찮았는데 어디에서 했더라? 이 불꽃을 지금은 제가 못 찾겠지만 이 불꽃 물감을 주황색 물감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름 썸머 캠프에 온 남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아이의 이름은 에이든 나바로입니다. 14살이고 근데 본인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아요. 아마도 성지향성은 개인인 것 같은데 가톨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톨릭 중학교였나 초등학교였나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건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건 죄악이다라고 배웠던 거죠. 근데 에이드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게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게이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게이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죠? 외모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이 갖는 외모 컴플렉스는 그냥 키가 작다 아니면 신체적으로 약하다 정도일 텐데 이 친구는 뭔가 자기의 몸매 라인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스스로의 외모를 검열하고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일반 남자아이들 같지 않다고는 느꼈어요. 보통은 이제 자신의 몸매를 구석구석 평가하고 걱정을 하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캠프에서 게이라고 조롱을 받아요. 이제 남자아이들은 특히 이제 이게 미국인 것 같은데 배경이 미국은 더 좀 마초이즘에 대한 동경이 크고 사실 한국은 그래도 남자들이 화장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권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강한 남자로 보여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만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조금만 여성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이제 어릴 때는 막 게이라고 놀리고, 특히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예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런 특성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었고, 그때는 호모포비아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호모포비아라는 것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그런 개념들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넌 게이야 라고 놀리거나, fagot이라는 게이에 대한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정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고 폭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제 캠프에서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이제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데, 곧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두렵다. 가면 또 괴롭힘을 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보이스카웃인 것 같습니다. 네, 서머 캠프라고는 하지만 보이스카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리아스라는 친구랑 같은 방을 쓰게 되는데, 그 친구는 미식축구 선수긴 하지만은 보통의 미식축구 선수의 고정관념에는 부합하지 않는 친구예요. 보통 미식축구 선수들은 폭력적이고 장난을 치고 타인을 조롱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되게 다정하고. 그래서 에이든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데, 에이든이 이제 일리아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든이 계속해서 주류의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본인의 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 자신을 봤죠. 저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평생을 이제 주류에 속하고 싶었고, 뭐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됐고, 계속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자신을 검열하고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 자신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이 남자 아이들이 하는 어떤 폭력적인 언사 같은 것들이, 예전에 제가 이 책을 봤다면은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메타인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이니까 막 그냥 반응적으로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유로 남자아이들이 저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그렇다고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길러지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납득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너무해, 뭐 남자들은 나빴어, 이런 식의 생각에 빠지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냥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파괴적인 욕구 자체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보통 뭔가를 파괴하고 죽이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여자들과 다르게 달라요. 근데 여자와 남자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애초에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들의 잔인성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갈지라도,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잔인성을 억누르고 여성화되어서, 즉 사회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죠. 여성 또한 성취를 지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과장되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남성화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남성 사회에서는 사회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색감 쓰는 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fagot이라는 그 혐오 단어가 왜 생겼는지를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을 화형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솔직히 특별한 것은 아닌 게,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마녀인 이유가 아마 뭐 주술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사는 여자일 수도 있고 사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유를 갖다 붙여서 마녀라고 한 명을 지정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사냥해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것들도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뭐 동성애자가 화형당하는 것도 그렇게 새롭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 것 같았으면 제가 막 이런 뭐 동성애자 남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 어린 마음 이런 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런 오히려 성지향성에 있어서의 소수성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소수성 이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더 여전히 어렵고 힘든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선진국에서 사는 결혼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돈 많은 게이 남성과 제3세계에 사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전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지향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누가 동정할 입장은 아니다. 일단은 저는 여성들이 뭔가 타인을 동정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안타까운 게 여성들이 타인을 동정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남자도 길바닥에서 잘 수가 있어요. 강간당할 위험 없이. 하지만 그 어떤 높은 곳에서 권력을 누리는 여성도 자기 남편한테 처맞고 강간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누구를 동정하는 것이 특히 남성을 동정하는 것이 저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물감 표현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흙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사용을 하고 여기서 어떤 물체를 표현을 할 때 빨간색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찾았네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과연 내가 누구를 동정할 만큼의 위치인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약간 이렇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을 할 때 뭐 아무리 여자여도 경제적으로 뭐 많은 걸 누리고 있거나 인종적으로 뭐 백인이거나 하면은 어떤 남성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권력인데 성별 권력이 있을 것이고 또 자본 권력이 있을 것이고 뭐 인종 권력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소수 인종의 가난한 남자도 길바닥에서 자면서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랄까요? 그런 걸 편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뭐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갑이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노숙자들만을 봐도 남자들은 노숙자로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노숙자로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냥 길바닥에서 편히 누워서 자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도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건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진 여자도 자기 남편한테 처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뭐 여성 아니면 성지향성 뭐 이런 어떤 권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들이 참 잘 빠지는 함정이 나는 그래도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저 남자는 저걸 못 가졌잖아. 그래서 불쌍해. 이런 식으로 성별 권력, 자본 권력, 인종 권력 다양한 권력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 공부도 더 했고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위치니까 저 남자가 더 불쌍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남성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성별 권력도 있지만 자본 권력도 있지 않느냐. 여자이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은 걸 누리는 여자는 남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런 여자조차 자신의 남자 형제에게 처맞을 수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고 자신의 남편에게 강간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돈 좀 더 있다고 길바닥에 누워서 편하게 자는 노숙자 남자보다 자기가 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게 참 희한했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동정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본인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 과거에 그 어떤 명문 여대의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져도 결국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 남자들이 너네들보다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언제든. 그걸 항상 기억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배운 게 없어도 그냥 신체 건장한 남자라는 이유로 어떤 인맥을 잘 쌓으면 더 좋은 기회, 사업의 기회든 어떤 모든 기회든 얻어서 경제적으로 후천적으로 충분히 잘 될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자기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지금 현재 더 잘 되는 것 같고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남성에 대한 동정심을 품고 뭔가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죠. 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는 데는 이 남성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뭔가 자기가 좀 더 배웠다고 해서 돈이 지금 좀 더 있다고 해서 감히 못 배우고 돈 없는 남자를 동정할 위치가 아니다.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기가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언제든지 너는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너를 때려도 공권력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고, 언제든 길 가는 남자가 너를 강간해도 법이 너의 편이 아닐 수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남을 동정하는지, 특히 남성을 동정하는지, 그럴 위치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제일 궁휼히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남자를 동정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긴 했는데, 제1세계에 살아가는 남성 동성애자를 안타까워할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뷰 찍도록 할게요.